자, 제보 사건입니다. 네, 지난 12월 31일에 경남 창원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가게는 한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곳인데요. 이 제보자는 2022년 11월부터 이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손님이 찾아온 건 당일 오후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한 3, 40대로 보이는 여성 손님이 가게에 들어오기 전부터 좀 선글라스를 끼고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내에서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지? 무슨 수술을 했나? 이렇게 좀 눈길이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가게로 들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클렌징 폼과 핸드크림을 골랐는데 가격은 19,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카드를 주면서 결제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히 결제는 잘 됐었다고 합니다. 아, 실내 선글라스 뭔가 이거부터 좀 싸한데 말이죠. 자, 그런데 곧 이어 황당한 일이 펼쳐졌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나 잡아봐라.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한 10분가량 막 이렇게 매장을 둘러보시더니 다 됐다고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7만 원 가량 정도였어요. 근데 카드를 안 주시고 꼭 쥐고 계시더라고요. 카드가 안 되길래 다른 카드 없으세요?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하셔서 그럼 5만 원만 긁어볼까요? 이렇게 하고 5만 원을 긁었는데도 잔액 부족이 떠서 나머지 현금으로 할게요.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서 뭐 쇼핑백 안을 보시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도망가시더라고요. 제가 뛰어가서 잡았거든요. 딱 잡으니까 진짜 너무 해맑게 웃으시는 거예요. 까르르 까르르 막 거리시면서 배꼽 빠질 듯이 막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혼자서. 좀 무서워 좀. 그러게요. 일단 자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만 원은 정상적으로 결제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쇼핑백에 뭐 고체 향수도 들었다, 머리빗도 들었다, 이것저것 막 골라가지고 막 담았답니다. 그렇게 담은 게 두 번째로 결제할 금액이 한 7만 원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제가 안 됐다라는 거죠. 결제가 안 돼서 여러 번 시도해보다가 그럼 현금으로 드릴게요라고 하더니 갑자기 현금은 안 꺼내고 카드를 챙기더니 막 그냥 달아난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하더니 그럼 너무 해맑게 웃더랍니다. 횡황이 달아나면서. 저 무서워요, 약간. 박 변호사님 이거 예. 보통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막 이런 거 있어요. 박 변호사님 이거 잘하시죠? 잘하죠. 박 변호사-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한 거죠. 맞아. 약간 그 짤 있잖아요. 그 느낌이 지금 나는데 인사를 하고 지금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도망가는데 우리 제보자 어릴 때 육상을 좀 했습니다. 진짜? 상당히 빠릅니다. 순발력 있게 안녕히 계세요 도망치는 여성을 뒤쫓아갔고요. 한번 볼까요? 빨리 안녕히 계세요 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갑니다. 나가는데 순발력 있죠? 이상하다 싶으니까 바로 쫓아갑니다. 여기서부터는 빠르네. 속도를 내는데요. 한 100에서 200m 정도 가다가 붙잡았다고 해요.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더 문제입니다. 예. 붙잡힌 여성이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해요. 그렇게 즐거운지 배꼽을 막 빠질 듯이 까르르 막 이래 웃었다고 해요. 별 말도 없이 계속 웃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붙잡은 우리 제보자 입장에서는 소름이 좀 끼칠 정도였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쇼핑백 놔둬야 되잖아요. 쇼핑백을 제보자가 가져가려 하니까 또 그 와중에 까르르 웃으면서 그 쇼핑백은 놓지 않으려고 힘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제보자 뭐 육상만 했습니다. 딴 건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지 않고 버티니까 이 사람을 붙잡고 가게 안으로 데리고 왔는데 가게 안에서 하는 말이 더 과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가게로 데리고 왔더니 거기서는 앞서 막 까르르 웃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또 돌변했다는 겁니다. 당시 상황 이어서 들어보시죠. 다시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비아냥거리시면서 선체 환불해달라라고 하시길래 영수증을 주셔야 환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받은 적 없고 그냥 막무가내로 환불해달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절도고 CCTV 있으니까 신고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무슨 수로 신고를 할 건데 네가 결제를 못한 건데 조용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내 물건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시다가 갑자기 쇼핑백 뺏으시다가 그걸 던지고 가셨어요. 제 생각에 사람이 몰리니까 가신 것 같거든요.
아, 박 교수님. 네. 약간 좀 아프신 분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진압력 상실이라고 하죠. 내가 어디에 있는 거고 몇 시고 누구랑 있는 거고 어떤 상황이고 이렇게 환경이나 상황을 인식하는 능력이 상당히 좀 상실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나 판단 능력도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인지나 정신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제보하신 분한테는 굉장히 좀 위협적이 될 만한 저런 행동이나 말, 욕 이런 게 있었죠. 심지어 나는 결제했는데 막 이렇게 혼잣말을 막 하더랍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근데 이 제보자분께서는 너무 쇼크를 받으셨대요, 지금. 이게 제보자를 향해서 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논리들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또 돌변합니다. 내 물건 내놔! 라고 소리를 막 치기도 하고요. 쇼핑백을 빼앗으려고 제보자 팔을 또 밀치기도 하고 이 와중에 쇼핑백에서 물건 내주지 않자 이 찢어진 쇼핑백을 제보자한테 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물건들 뭐 사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고 가게를 빠져나갔다고 하면 저런 행동이죠. 막 던지고 막 째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던졌어. 자, 문제는 이렇게 갔는데 이 제보자가 3년 전에 손목을 좀 다쳐서 수술을 한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일을 겪고 난 후에는 손목을 좀 너무 다쳐서 더 아프다고 호소를 하고 있고 문제는 저렇게 나갈 때도 사실은 더 추적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육상을 했기 때문에 더 빨리. 근데 저 행동을 봤을 때는 너무 무서워서 솔직히 여성이 무서워서 그 이후에는 쫓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섭죠. 무섭죠. 예. 양 변호사님, 뭐 아픈 분이니까 못 본 척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일단 제보자분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이제 카드 추적을 했다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대요. 근데 카드 주인이 저 여성이 아니라 좀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남성의 딸이 이 화장품 가게에서 카드를 썼던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30대 후반으로라고 알려졌고 조현병 실제로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에서도 제보자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더라 연락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 좀 미리 좀 알려주지 교수님. 그러니까 이 제보자께서는 지금 신고한 지가 보름이 돼 가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해줘서 굉장히 불안에 떨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다 안 되겠으니까 방송국에 제보도 하고 이제 취재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 알려줬으면 내가 훨씬 더 마음 편히 있지 않았겠냐라면서 아쉬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겪은 후에 저런 비슷한 느낌의 여자나 또래 여자나 특히 뭐 안경을 쓰고 있다던가 이런 사람을 보면은 너무 겁이 나서 또 무슨 일을 할지 예측이 되지를 않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고객 중에는 어머님들이 오시면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대하셨대요. 그리고 막 이제 화장품 사실 때 막 눈썹도 그려드리고 화장도 좀 도와주시고 막 이렇게 너무 즐겁게 이렇게 장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사람한테 말 걸기도 무섭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저렇게 12월 마지막 날 이상한 손님이 와서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에 한 남학생이 다가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여성이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가면서 이 카운터 쪽 화장품들이 보신 것처럼 몇 개 좀 쓰러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학생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조용히 다가와서 화장품을 주워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냐 이렇게 챙기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제보자는 실제로 이 친남동생이 딱 그만한 나이인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을 꼭 찾아서 이 성의가 담긴 감사 선물을 전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요. 또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지 지금 않으셨으면 좋겠다. 우셔. 네, 맞습니다. 저렇게 눈물을 흘리셨고요. 네, 그리고 내 딸이고 내 엄마라는 생각으로 대해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전하셨습니다. 자, 박상희 교수님, 조현병 뭐 환자분들이 일으키는 이런 사건 사고 전할 때마다 저희도 이게 어떤 스탠스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조현병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누구를 조롱하고 놀리고 괴롭히거나 혹은 폭력적이거나 누구를
충전기로 뭐 찌르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이게 파급이 너무 큰 거죠. 그걸 당하는 사람은 너무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더 사람에게 공포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너무 사건이 클 수밖에 없어서 그러나 또 이제 조현병에 있어서 사고가 났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나 많은 얌전히 조현병을 또 극복해 나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요.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고 눈물도 나셨는데 그래도 이제 또 좋은 사람들도 많고 너무 친절하신 분이니까 앞으로 더 좋은 고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